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생체 인증 서비스인 삼성패스를 금융사들에게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금융 서비스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음성 명령만으로 계좌 조회를 하는가 하면 글씨 크기를 키워주는 돋보기 기능 등이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 2020년까지 창업보증 공급을 8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창업지원 전문기관으로 거듭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겠다는 포부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지주사 전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주회사 전환이 사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역량을 분산시켜 사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제조업과 ICT를 융합해 경쟁력을 높이는 4차 산업시대의 성공 키워드는 개방과 공유인데요. 누가 더 빨리 더 많은 기술을 확보하느냐보다 누가 더 많은 동반자와 성장을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된 겁니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 S8에는 지문과 홍채 등 생체 정보인지 센서가 탑재됐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금융사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자사 스마트폰으로 금융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갤럭시 금융 생태계 조성에 나섰습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생체 인증 서비스인 삼성패스의 API를 금융사들에게 개방했습니다. API는 특정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함수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다른 기업들이 생체 인증이 구현되는 API를 공유해 손쉽게 관련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또 삼성패스와 관련된 개발 도움이 필요한 곳은 삼성전자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보험과 증권사 등 금융권이 갤럭시 S8 출시에 맞춰 발빠르게 홍채 인증 서비스를 내놓으며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정보 공개를 통해 다른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고 산업적 파급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삼성이 약간 그 플랫폼 개방하는 데에 대해서 또는 프로그램 개방하는 데에서 약간 애플보다는 조조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개방을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IT 융합 트렌드를 맞춰야 하는 금융사들은 기존의 노하우가 없는 데다 개발 비용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특히 시중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금융권의 생체 인증 도입은 주로 쉽게 로그인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고객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신기술 도입이라지만 금융사의 새로운 이윤 창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니 투자가 어려웠던 겁니다. 삼성의 정보 공개는 이 같은 금융사들의 고민을 한 번에 털어주고 핀테크를 촉진한 셈입니다. 삼성전자는 삼성패스 동반자를 늘려 카드 결제나 증권거래, 보험 가입뿐 아니라 의료기록 조회와 온라인 쇼핑 등까지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시대죠. 하지만 어르신들은 이런 디지털 금융에서 소외된 게 사실인데요. 은행들이 디지털 금융 시대에 소외된 계층도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화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에 이어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인터넷 전문 은행까지 디지털 금융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시중은행들도 디지털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중은행 인터넷 뱅킹 비율이 80%를 넘어서는 등 디지털 금융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세 이상 중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비율은 5%가 채 안 됩니다. 어르신 대다수는 아직은 은행에 직접 가서 업무를 보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본다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핸드폰으로 돈 주고받고 막 이거 하더라고. 통장 번호 해가지고 그거 참 편리하다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그 내가 또 막상 하려면은 잘 어려울 것 같아요. 안 해봐서. 은행들은 디지털 금융에서 소외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도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맞춤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음성 명령만으로 간단하게 계좌 조회와 송금, 환전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가 하면 시력 저하 등으로 모바일 뱅킹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을 위해 돋보기 기능을 적용한 큰글 송금 서비스도 시행 중입니다. 또 나이가 많은 고객일수록 텔레뱅킹과 전화 상담을 선호한다는 점을 반영해 보이는 ARS 서비스도 나왔는데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음성 코멘트를 끝까지 들을 필요 없이 스마트폰 화면에서 원하는 메뉴를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모바일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령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인터넷 뱅킹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이 2020년까지 창업보증 공급을 현재 연간 5조 원에서 8조 원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를 선도하기 위해선 창업이 핵심이란 건데요. 기본은 창업지원 전문 기관으로 거듭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겠다는 포부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창업기업 육성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그 두 가지를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한 제2 벤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희가 앞장을 서서 좀 더 도전적인 그런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하지 않도록 기술평가라는 무기를 기반으로 기술력을 갖춘 창업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신규 보증의 연간 8조 원을 기술창업기업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은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 약 20만 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상품도 내놨습니다. 4.0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이는 제조업과 IT를 융합한 스마트 공장 보급과 확산에 나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6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대기업 출신자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마이스터 기술 창업 보증 상품으로 신청 기술 분야 5년 이상 대기업 기술 경력을 보유하고 대기업 퇴직 후 1년 이내 창업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기본은 연간 2천억 원씩 3년간 6천억 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기관 성격을 사업형 공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보증 업무 외에 유망기업 지분 매입 등 창업기업 투자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보관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재무와 법률 등 외부 전문가들과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한 결과 지주회사 전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주회사 전환으로 사업 경쟁력 강화 효과는 미미한 반면 경영 역량을 분산시키는 등 사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던 삼성전자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지주사 전환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주사 검토는 지난해 10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삼성전자의 주주가치 재고를 요청한 뒤 구체화됐는데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전환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이미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하여 지금으로서는 실행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권 부회장의 말대로 오늘 삼성전자는 지주회사 전환이 사업 경쟁력 강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경영 역량의 분산 등 사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의 사업 구조가 차별화된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계열사의 보유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각 회사의 이사회와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삼성전자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할 경우 현재 금융계열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경우도 생기는데 이럴 경우 삼성전자 주가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삼성전자 사업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 주식 분포는 삼성생명 7.88%, 삼성화재 1.32%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다음 달 대선 이후 상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지주사 전환에 대한 동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당초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한 다음에 지주회사의 자사주를 사업회사에 신주 배정해 지분권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지주사는 자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주 배정이 금지될 경우에 추가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자회사 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이날 삼성전자는 올 1분기 영업이익 9조 9천억 원의 확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7조 5,900억 원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랐고 고용량 스마트폰 등의 수요가 실적 호조로 이어졌습니다. 소비자 가전 부분은 3,800억 원, IT 모바일 부분은 2조 7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거뒀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미래의 최경주, 박인비가 될 골프 꿈나무들이 샷 대결을 펼쳤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후원하는 제4회 덕신하우징배 꿈나무 골프대회가 열린 건데요. 현장에 이보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엄마 아빠 품에서 어리광을 부리던 아이들. 골프클럽만 잡으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고사리 손으로 새까맣게 드라이브 샷을 날리고 먼 거리에서도 홀컵에 빨려 들어가는 정교한 퍼팅을 해냅니다. 충북 음성 코스카CC에서 25일부터 이틀간 열린 덕신하우징배 꿈나무 골프대회는 어린이 골프 선수들의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남녀 5, 6학년부에서는 문동현과 김민서가 각각 7오버파, 3오버파로 우승했고 남녀 저학년부에서는 서태석, 안현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승해서 정말 기분 좋았어요. 올림픽도 2번 연속 남동생이랑 같이 우승하고 싶고 작년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유례없는 적자를 본 덕신하우징이지만 김 회장은 이번 대회를 위해 1년간 구슬땀을 흘렸을 어린이 선수들을 위해 사비를 털어 골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도 열어 더욱 뜻깊은 대회가 됐습니다. 많게는 1,000명, 적게는 500~600명이 되니까 그만큼 많이 봤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것 외에도 골프 유망주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는 김명원 회장은 어린이들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고 보람되다며 4년간 덕신하우징배를 개최한 노하우로 세계 주니어 대회인 IMG 아카데미 주니어 월드 챔피언십을 오는 7월에 한국에 유치하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4회를 맞는 덕신하우징배 꿈나무 골프대회. 제2의 최경주, 박인비가 눈부신 꿈의 샷 대결을 펼쳤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노후 대비 금융상품이라 하면 흔히 연금저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불경기로 인해 생활이 빠듯해지면서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불이익을 감수하며 중도 해지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이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400만 원까지도 붙지 못해 세제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연금저축, 이유가 무엇인지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대표적인 노후 대비 상품 중 하나인 연금저축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게 어떤 상품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한 이후 만 55세 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후 대비 상품입니다. 매년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연말정산 때 연간 납입 금액 중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5,500만 원을 넘을 경우 13.2%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세제 혜택이 상당해서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규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금저축 신규 가입자 수는 6만 4천 명으로 2015년 말보다 1.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총 가입자도 556만 5천 명으로 근로소득자 1,733만 명의 32%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은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반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지 때 환급 금액에 대해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16.5%에 달하는 기타 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이익에도 지난해 연금저축 중도 해지 건수는 전체 계좌 수의 약 5%에 달하는 34만 1000건이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해지 환급금 기준 총 2조 8,862억 원으로 2015년보다 13%가량 증가했습니다. 네, 관련 제도가 바뀐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연금저축이 외면받는 걸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불경기입니다. 국내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소득은 그대로인데 살림이 팍팍해지다 보니 연금저축에까지 자금을 붓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지난해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 이상을 연금저축에 넣어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은 계좌 수는 전체 연금저축 계좌의 9.5%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연금저축 평균 납입액은 223만 원으로 최대 세액공제 한도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반이라도 넣은 가입자는 상황이 낫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전체 670만 7천 개 연금저축 계좌 중 돈을 한 푼도 넣지 못한 계좌가 무려 190만 9천 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노후 대비 상품이라는 연금저축의 수식어도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계약당 연간 연금 수령액은 307만 원으로 2015년보다 24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에도 평균 월 수령액은 1인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의 60%가 채 안 되는 60만 원에 그쳤습니다. 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이 보험뿐 아니라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저축까지 붙지 못하고 있다니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개선책은 없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돕기 위해서 연금저축 상품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출시된 보험, 신탁, 펀드 등 상품 투자 외에 이름계약이나 중도 인출이 가능한 보험 등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연금저축의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연금저축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이유에 대해 김성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9%로 세계 분기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국내 총생산은 383조 5,995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0.9% 늘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지난해 4분기 0.5%보다 0.4%포인트나 상승한 겁니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과 생산이 늘면서 설비 투자가 증가했고 건설 투자도 양호했습니다. 올 1분기 설비 투자는 전분기보다 4.3% 늘었고 전분기 마이너스였던 건설 투자는 5.3%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 장비 등을 중심으로 1.9%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수출 회복 덕에 제조업이 2% 성장했고 건설업이 4%, 농림어업은 성장률이 6.4%에 달했습니다. 다만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등의 부진으로 0.1% 느는 데 그쳤습니다. 민간 소비는 해외여행 급증으로 해외 소비가 늘면서 0.4% 증가했습니다. 올해 경기가 현재와 같은 회복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성장률이 한은의 전망치 2.6%를 넘어설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경제 제재와 외교 수단을 활용한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상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대북 브리핑을 마치고 합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우리 동맹국 민 역대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그리고 핵 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향한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일본과 긴밀한 조율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2월 상용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581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 줄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11년 1, 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겁니다. 명목임금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말합니다. 2016년 1, 2월에는 7.3%, 2015년 1, 2월에는 3.8% 증가했습니다. 반면 올해 1,
1, 2월 상용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25만 3천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체를 모두 합친 올해 1, 2월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74만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보험업으로 620만 9천 원으로 나타났고 전기와 가스, 증기, 수도 사업은 507만 1천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숙박, 음식점업과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었습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2기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가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인터넷은행법의 국회 통과 등 제도적 정비가 완료된 후 추가 인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추가 인가 계획을 내놓은 것은 인터넷은행 1호인 K뱅크의 초기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 초 문을 연 K뱅크에는 24일간 총 24만 명의 고객이 유입됐습니다. 또 어제까지 예적금으로 3천억 원 가까운 금액이 들어왔는데 올해 연간 수신 목표 5천억 원의 절반을 한 달도 안 돼 채운 겁니다. 특히 금융위는 K뱅크가 금융시장 전반에 경쟁을 촉진하는 매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기존 금융사들은 K뱅크 출범 이후 전월세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모바일 서비스도 앞다퉈 출시 중이고 일부 은행은 금리 0% 마이너스 통장까지 선보였습니다. 금융위는 2기 인터넷은행 인가 추진에 앞서 IT기업이 인터넷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를 완화해주는 인터넷은행법 통과를 위해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입니다. 중국이 지난달 발표한 불합격 수입 화장품 식품 명단에 따르면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466개 품목 중 83개가 한국산이었습니다. 최근 사드 문제로 중국의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점검을 까다롭게 해 불합격 제품이 대량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은 283조 원으로 작년보다 약 18조 원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82조 7,888억 원이 책정돼 전체 예산의 약 29%를 차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기관 기업 2만 8천여 곳에 근무하는 장애인은 16만 8천여 명으로 장애인 고용 비율은 2.7%였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가 2.81%, 공공기관이 2.96%, 민간기업이 2.56% 등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3월 국내 보급된 전기차는 1,806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배를 웃돌았습니다. 전기차의 확산은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도 날이 좋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여기에 한낮 기온 서울 22도, 광주 24도, 대구 25도까지 오르며 크게는 오늘보다 5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더욱 따뜻해지며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더 건조해지고 있어 불씨 관리에는 더욱더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중부 대부분 지역과 경북 지역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높은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중북부로는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도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고 낮 기온 강릉 울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한낮에 대구 25도, 광주 24도, 전주 23도까지 오르며 더욱 따뜻해지겠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 발효 중이던 풍랑특보는 해제됐습니다. 다만 동해상으로는 바람이 강하며 파고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내일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건조한 대기 상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